앞서서 산하빗계로서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 말하자면 꾸밈을 다 안식을 했다. 다 꾸몄다. 다 꾸미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색채가 아주 청명하던 것도 하루 이틀 햇볕에 발해이고 풍무에 실리고 이렇게 하면 그 채색이 좀 쇠퇴하겠죠. 이것이 바로 박의임이라. 박의임. 참 묘하죠. 그리 모든 것을 잘 이렇게 꾸며놨는데 말하자면은 어떤 그 사회 질서에 대한 이런 그 제도도 아주 잘 이렇게 채택을 해놨는데 오늘 채택해놨을 오늘의 사람들이 실천하던 거 하루에 들어가면 그것이 자꾸 느슨해진다 이 말입니다. 느슨해지는 거. 이것이 바로 박예입니다. 박예. 처음같이 그렇게 시종 일반 똑같지 않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크게 하나 지어놨다. 아주 깨끗하고 새뜻하다. 오늘은 보면은. 그러나 오늘 봐서 깨끗하고 새뜻한 것이 한 달쯤 지난 후에 보면은 처음에 볼 때 깨끗하고 새뜻한 그와 같지 않고 조금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의미가 박의 의미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하빗기 다음에는 괴 순서를 이 산지 박으로서 이어간다는 거. 이러면은 이제 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것을 처음 시작을 할 때의 마음 그대로를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죠. 처음 할 때는 아주 굳건한 맹세로서 시작했건만은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자연적 그 맹세가 조금 이렇게 흐릿해지는 그런 것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박예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산하빗계 다음에 괴 순서를 산지 박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산지 박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산 따지 깎을박 산과 땅 그러니까 땅 위에 산이 있는 것이 이름하여 박이 됐다는 말이죠. 그럼 산 위에 땅 위에 산도 처음에 우뚝 솟을 때는 세월이 가니 차츰차츰 자꾸 깎이고 뭐 풍우에 시달리고 이런 것이 되다 보면 산이 예를 들어서 100m 높이 되겠으면 뭐 98cm가 된다더니 이렇게 줄어드는 의미가 있죠. 이게 바로 박예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우뚝 솟았을 때는 그건 꾸밈의 의미고 꾸밈의 그러면 산하빗계로 꾸밈의 의미가 그런 것이고 꾸민 것이 차츰차츰 이제 깎여 내려오는 것이 박예입니다. 그래서 산하빗계 꾸밈 다음에는 이 박으로 나왔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 매산자와 따지자가 합친 이름이 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외개는 산이고 외개는 땅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박계를 박은 불이유유한 아니라 박은 불이유유 안일불 이로울 이 바유갈왕 불이유유왕 박은 가는 바가 이롭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괴명이 괴사가 박은 불이유유왕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는 바가 이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된 것을 괴사를 거듭 부언 설명을 한 것이 당사여 하는 말 다날 박은 박년이 박이라 하는 것은 뭘 가지고 박이라 하느냐? 박자가 깎을 박자입니다. 깎이는 것이니 깎이는 건 줄어드는 것이니 이 말입니다.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이니 박은 박년이 박이라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니 불이유유왕이라 하는 것은 불이유유하는 것은 가늘바를 두는 것이 이롭지 못하다 하는 것은 말입니다. 가늘바를 두는 것이 이롭지 못하다 하는 것은 소인이 장냐일세라 소인. 그럼 앞서 말한 불이유유왕 하는 것은 누구를 비해서 하는 말이냐 하면 군자를 비해서 하는 말이고 불이유용 안일부 이로울 바유 이설유 갈왕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이롭지 않다는 것은 군자를 비유하는 말이고
그래서 불이유형 소인이 장야일세 소인 적어서 사람인 긴장자를 자라난 장자로 소인이 점점 커나가기 때문에 군자가 이롭지 못하기 때문에 군자는 소인 시대는 그 소인과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그 소인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불이유형이라. 소인 자리에 군자는 안 나가는 것을 가지고 불이유형이라는 말을 대신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박은 불이유형 아니라 박이라는 것은 소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거기에 군자가 가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이 바로 불이유형이라 하는 말이고, 박이라 하는 것은 소인 시대에 호칭된 말을 박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사인가? 초유, 62, 63, 64, 65 모두가 음이네요. 모두 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양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러니 완전히 음은 소고 양은 대니까 소가 판을 친다 이 말이에요. 초, 6, 62, 63, 64, 65 다섯 이 음이 다 소이니까 소인이 판을 치는데 이 군자가 말하자면 거기에 동참을 할 도리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은 불이유한이라, 이 박이라는 그 자체는 소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군자가 그 소인을 세상에 군자가 그 소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 되는 것이죠. 불이용하니라. 그래서 이 괴사를 다시 부언으로 단사로 설명한 것이 단활, 박은 박년이, 박이라 하는 그 말은 바로 깎을 박자니까 깎이는 것이니 줄어드는 것이니 뭐 이런 말이죠. 그것이니 소리유유왕은 이 가는 바를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군자가 참여하지 마라 이 말이다 말이에요. 소리유유 소인이 장야일세라. 그건 왜 그런가? 불이유왕을 하면 다른 것이 아니다. 소인이 아주 이 난잡을 이루고 이렇게 소인이 아주 득실하는 득세하는 이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인 득세가 바로 초6, 62, 63, 64, 65가 소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인이 득세해서 그런 것이다. 불이유 소인 장야일세야. 이래서 순이지지는 관상년이 순이지지 순할 순 어조사이 또 그칠지 순이지지는 관상년이 볼관 형상상. 그러면 순은 뭐고 지는 뭐냐? 네 개는 궤덕이 순이고 네 개는 궤덕이 그칠 지자고 네 개는 궤덕이 순할 순자고, 그러면 공계 중선공계는 궤덕이 순이 되는 것이고 중산관계는 궤덕이 그치는 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순이지지는 관상년이 순이지지라고 하는 그 형상을 보는 것이니 순이지지는 관상년이. 그렇죠? 이 순이지지 관상을 하니까 이 자체가 내용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개대로 공계가 그 순한 덕으로서 또 외계는 외계대로 중상관으로서 궤덕이 딱 그침으로써 이것이 바로 순이지지는 이 형상을 보는 것이니 순이지지는 관상년이. 이 관상을 보니까 아주 네 개를 딱 끝에서 지혜가 밝고 네 개는 딱 그 제자리에 멈춰가지고 이 덕이 아주 순박하니 순이지지는 관상년이. 이러니 이 자체가 어딜 봐도 결국 이 하자가 없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박이 되겠느냐. 네, 잠깐 좀 쉬었어요. 이래서 앞서 말했듯이 소인이 장야일세라 소인이 커나가 되라. 이래서 순이지지는 관상년이, 이 괴의 형상이 외계는 그쳐있고 내계는 아주 순한 것으로서 이 형상을 만들었으니, 무슨 형상? 산지박이라는 형상을 만들었으니 순이지지는 관상년이. 군자 상소식 영어 현행력. 군자가 이
이 괴상을 보고 말이죠. 군자지 괴상을 보고서 군자 상소식 영허 천행리 그 상소식 영허 상소 사라지고 비고 차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상소식 영허 천행리니 했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또 불어나고 또 비고 차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라지고 불어나고 차고 비고 하는 것이 상소식 영이거든. 상자는 숭상한 상자고 소자는 사라질 소자, 식자는 불어날 식자, 찰영자, 빌허자 이 네 글자가 상소식 영허거든요. 영허하는 이것이 하늘의 행함을 숭상을 해서 자연이 하는 그것을 가만히 이 성인이 그것을 잘 이렇게 관찰했단 말이에요. 이 소식, 영허 이 네 가지를 소 사라지고, 식 불어나고, 영 차고, 그 다음에 허 비고 하는 이 소식, 영허 이 네 가지를 잘 숭상을 해서, 숭상한 상자, 숭상해서 이것이 하늘의 행함을 봤다, 이 말이에요. 보고서 상소식 영허 이것이 바로 자연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자연이 그런 것을 하늘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천행이라 하늘이 행함이라. 이것을 군자가 아주 수긍을 했다. 상소식 영허 천행은 군자가 수긍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본 설명하자면은 박은 불이유용하니라. 박은 군자를 또 비유한 말입니다. 박은 불이유용한 그 말이 군자를 비유한 말이라면 가늘바를 두는 것이 이롭지 못할 것이니라. 박이라는 그 자체가 소인이 한 덩어리 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된 거죠. 그래서 가늘바를 두는 것이 이롭지 못하다. 단할 박은 박년이 박이라고 하는 그 소인의 모임 그 자체는 바로 서로를 말하자면은 이기주의만 찾는 것, 개인적인 어떤 그 이기 주장하는 그러한 것 같은 것이 바로 박이다 이 말이죠. 근데 박은 박년이 불이유에는 소인이 장려하였어요. 소인 그러니까 음이 초육, 육이, 육사, 육오 모두가 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라나는 데이기 때문에 군자가 소인이 그 판신을 세상에 군자가 거기에 합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인이 장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소인이 장려되라. 순이지지는 관상년이 순이지지. 그러니까 네 개의 괴력은 순이 되고 네 개의 괴력은 그칠 진짜 지가 되는 것이고 이래서 지지는 관상면이 볼관 형상상 그 형상을 보는 것이니 형상이 그러하다. 어떻게 깎이는 형상이 된다. 초구 군자가 부의군자, 부상군자, 부사군자, 구군자 모두가 소인이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형상을 보는 것이라 군자가 깎여나간 형상을 봤다. 그래서 이 순이지지는 관상년이 군자 상소식령의 천행례라. 이러니 그네 이것이 바로 뭘면 군자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최운 도루 군자가 상구만 남았네요. 군자 상소식령의 천행례라. 군자가 그 소 사라지고 식 불어나고 영 찰령 차는 것이고 허 비는 것이고 군자가 이 소식 영허 이 네 가지를 하늘의 행함을 군자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식 영허 이 하늘의 행함을 군자는 숭상을 한다. 그걸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겸허히 숭상은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산지 밖의 형상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 상월에 한번 가봅시다. 상월 산부어지 박이니 산부어지
이 산이라 하는 것이 땅에 붙자. 땅에 붙어 있는 것이, 이것이 박이라고 하는 것이니, 그러면 외괴는 땅이지요. 외괴는 산이죠. 그러면 이 땅에 외괴의 산이 붙어 있는 격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상활 산부어지 박이니, 상이 이하야. 여기에서는 다른 데는 군자 이하야, 선왕이 이하야, 뭐 대인이 이하야 이렇게 있는데 유독 이 산지 밖에만은 우상자, 상자를 썼어요. 우상자, 상. 그러면 역시 우상자, 상자도 임금상자입니다. 사실은 임금상자인데 여기에서는 이 상자가 상이 이하약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비유해서 하는 말이냐면 이 상구를 비유해서 이 상활에서 상활 산부어지 박이니 상이 이하야. 이 소인들이 이렇게 효용 62, 64, 64, 65 가득한 이게도 이 군자 앞에서는 늠름히 이 군자의 본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유지하고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냐. 위대하기 때문에 이 상구를 그 상활에다 넣었다 이 말이에요. 상활 넣어가지고 한 말이 상활 산부어지 박이니 상이 이하야 후하하야 두터울 후 아래하. 그러면 효용 62, 63, 64, 65, 46이 모두가 음인데 요거를 중심을 갈라가지고 외계를 보면 하나의 양이 되고 외계를 보면 하나의 음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배덕은 순이라고 했고 요덕은 배덕은 그칠 지자로 봤습니다. 그러면 고는 후덕이 되고 고원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두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후덕하는 것이 후하하야 하는 데서 두터울 후 아래하, 아래를 두텁게 해서 네 개가 두텁지 땅이니까. 그래서 아래를 두텁게 해서 후하하야 안백하느니라. 편안한 집백. 그럼 여기 집백자가 왜 나오느냐. 집이 외계는 땅 위에 외계에 이것은 중상가는 집입니다. 집. 그래서 중상간으로 땅 위에 집을 지어놓은 형상이기 때문에 그 집택자 안백이다. 편안한 집택. 집을 편안히 한다. 그러면 이 집이 뭡니까? 바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동태하는, 태동시키는 곳이다. 이래서 안백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상활을 말씀드리면 상활 산부어지 박이니 산부 외산 붙을 부 늘어 박대하는 산지박이라는 까tul 박자고 이 외계의 산, 외계의 땅에 붙어 있는 것이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박이라고 하였으니 상이 이하야 상, 임금상자지만은 여기 상이라고 하는 이 상구의 의미를 이 상월에 담았다 이 말입니다. 상이 이하야 후하하야 두터울로 아래를 두텁게 하야 후하하야 안택하느니라. 안 편안한 집택. 그러면 외계의 땅 위에 외계의 집을 지은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만물은 원시반종이다. 원시 근원원 비로소시 돌아가는 건 마침 종 원시반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땅에서 시작돼 가지고 시작은 하늘이 되든 땅이 되든지 산이 되든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돌이킬 반 또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래서 이 삼지 밖에는 어떻게 보면은 멸하는 것 같아요. 이 초용 62, 63, 64, 65, 상 65까지가 모두 음인데 음이 군자를 멸했으니 이 자연 삼라만상이 멸할 것 같지만 멸의 법칙은 없는 것이죠. 규역에는 멸의 법칙이 없다는 것을 앞서서도 그래서 규역에는 박절하는 법칙이 없고 절대 박절하는 법칙이 없고 멸하는 법칙이 없고 자연 삼라만상은 어떤 경우라도 멸하는 법칙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산지 밖에를 보면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따 여기 뭐 나옵니다만도, 이
초육, 육이, 육삼, 육사, 육오가 모두 음으로서 멸하는 같은 상태지만은 이것이 도리어 원시 반종하는 그 원리가 이 상구양에 숨어 있다는 거. 이 점을 이해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또, 초육에 가보겠습니다. 초육은 박상이조이기니 멸정이라 흉토다. 해서 초육은 박상이조. 각글박 상자는 우리가 흔히들 상상하죠. 상상. 뭐 음식을 받아 먹는 밥상이라든지 사람이 앉는 일에 들마루라든지 이런 것을 평상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이라고 그러죠. 이 상다리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말이죠. 이 초육은 상다리에 비교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건 상 그거 되고 위에 널판 되는 것이고 이건 모서리가 되는 것이고 밑에 이건 발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형상을 꾸몄다 이 말이에요. 가상은 그렇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육은 박상 이조이기니 멸정이라 흉투다. 박상 그 상의 다리를 멸하는 것이니 참 그것이 과히 좋지를 못하다. 이것이 박상 이조이기니 멸정이라 흉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발족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발족자. 발족자는 이 괴가 동하면은 네 개가 중진대가 되는 것이지요. 중진대가 되면은 용은 족이라, 용은 발로서 어떤 신체 부분을 이 주역에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이 네가 되니까, 용이 되니까 발족자가 나온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박상이족이니 멸정이라 흉토다. 멸할 그것을 멸했으니까 그래. 그 정이라 하는 것은 곧을 정계를 썼는데 사실은 발을 정계를 봐도 좋습니다. 초육은 박상이족이니 그 상에 발을 멸하는 것이니 멸정이라 멸정. 그 곧은 뻣뻣이 서 있다면 발 서 있다. 발 서 있는 걸 없애버리는데 좋은 리가 있겠느냐. 흉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박상이조이기니 멸정이도 정도다. 박상, 까끌박, 침상상, 다리, 발족한 다리죠. 다리를 꼿꼿이 서갔다. 발을 정자, 곧을 정자, 발을 정자 뜻이 같으니까 그것을 없앨 멸자, 멸할 멸자. 멸했으니 흉하다. 이런 말이 되었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족자가 나오게 된 것은 초육이 동해서 초구가 되니 여기에서 네 개가 진이 네가 되니 그 진이 네에서 용용자가 진은 용이니까 용에서 그 발로서 신체 부위를 지적해놨으니까 그래서 발족자가 나온다 이 말이고 또 여기서 공자님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상말 박상이족은 이멸하여라. 이 박상이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멸하여라. 모든 법칙이 멸하는 법칙이 거기 들어있다. 이거는 아무리 지금 어떤 그 섭리상으로 말하자면 섭리상으로 객관적이 아니고 섭리상 자연적으로 어떤 세월 변천 이것으로서 저지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멸정, 그 발음을 멸한다. 발음 그 자체를 멸하는 것은 바로 시대가 소위 시대니까 아무리 대인 시대로서 이것을 제기를 하려 해도 그 시대가 지나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천행이라. 하늘이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초구는 박상이족이니 멸정이라 흉토다. 박상이족되는 그 자체가 어떤 개인적인 위한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시류라고 해요. 시류가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말인즉 공자님 하는 말씀이 여기 하면 상말 박상이족은 멸정이라. 멸정. 그 발음을 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건 시류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기에 가보겠습니다. 유기는 박상이변인, 박상이변, 변자를 판단할 변자를 썼는데 실상 가변자입니다. 가변, 박상이변인이 그 상 주위를 옆을 이렇게 옆을 멸하는 것이니 멸정한 것이니 역시 그 바르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멸하게 되는 것이니 흉하다.
중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초육에는 박상 이족으로 발족자가 나왔고, 육이는 박상 이변으로서 가변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변자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 가변자가 나오게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인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찬가지 말이냐? 요것을 내호계로 띄보면은 요것이 동했다고 보면은, 예? 동했다고 보면은 구이가 되지요. 그러면은 2, 3, 4 하면은 역시 진이 내가 되지요. 진이 내가 되고, 또 이 상태를 봐도 초육, 6이, 6, 3 내호계를 봐도 또 변이 나오지요. 땅은 변이라고 합니다. 땅은 변, 치변하지, 치변이라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갑변제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유기는 박상 이변이니 멸정이라 흉토다. 이렇기 때문에 유기에는 이 변이라고, 우리 흔히 변방 뭐 이런 소리 하죠. 변이를 멸하는 것이고, 초육은 뿌리를 멸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유기는 박상 이병이니 멸정이라 정토. 멸자는 역시 없앨 멸자고, 정자는 고들 정자입니다. 고듬을 없애는 것이니, 고듬을 없앤다 하는 것은 어떤 개인 주장성을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한 시대가 지내가야 되는 거니까. 그 시대에 지내가는데 어떻게 거역할 수 없는 거다. 아무리 육음이 이 음자리에서 흉을 하고 이래 있건만은, 흉을 하고 있건만은 권한을 여기서 발휘를 못하는 게 왜? 이 전체로 다 휩쓸려 가는 거니. 다 이 소인들이 전부 한 덩거리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집단으로 행동하는 게 되기 때문에 유기가 아무리 음이 이 음자리에서 흉을 하고 그 위치를 돈독히 갖추었다 할지라도 시류가 그러하니 혼자 유기의 힘으로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들 정제가 곧 따라가는 것이죠. 여기서도 또 여기서 그렇고 다 고들 정제가 따라가지만은 그 고들 정자 그 자체도 시류가 전체적인 시류가 그렇게 흘러가니 고들 정자 그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개인 행동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유기는 박상 이변이니 멸정이를 흉터다.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여기서 유기에서 했는 말이 뭘 했냐면 상활 박상 이변 역시 언저리를 이렇게 멸해 들어오는 것은 이변은 무여예리라. 없을무 더불려 말하자면 같이 더불 수가 없다. 같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할 수 없냐? 이 무여예라는 것은 유기 혼자서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유예라 한데 그 미자가 없설무자로 봐야 됩니다. 안일 미자를 써놨습니다. 안일 미자를 써놨는데 더불 미유예가 무여예라 이렇게 봅니다. 무여예 더불을 두지 못한다. 단결해서 하는 건데 혼자 들어 이 소인들 사이에서 유기가 정음이고 정이고 했다고 해서 잘난 체하고 주장서 내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역시 변이 나오면 앞서 말했듯이 초육, 육이, 육삼이 내호계가 땅이 되니까 변이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이 괴가 동했을 때에 유기가 구이가 돼가지고 내호계를 끼면은 2, 3, 4 되면 역시 진이 내가 되는 데서 역시 또 변이 나온다 이 말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유기에서 박상 이변이라 하는 글자가 여기서 나왔다 이 말이고 자 6.3에 가보겠습니다. 6.3은 박지무불이라 여기는 6.3은 박지무불이야. 6.3은 박지 여기에서는 6.3은 박지 이렇게 되면 깎이는데 허물이 없다. 왜 깎이는데 허물이 없느냐? 앞서 말한 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니 단체적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혼자들 여기서는 내가 억울하다, 내가 좋다 이런 어떤 주장성을 내놓을 수 전혀 없는 그런 이치다 이 말이죠. 그런가 여기서 이제 또 이 동했다고 봐보십시오. 그러면은 네 개가 중성 간가가 됐지. 그러면은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서 깎이는 이면 또 나오지요. 언덕이 되니까. 이러니
이 육삼에서는 박지무구리라 깎기에도 허물이 없다. 당연하다. 시류가 그러니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더더운 또 유금이 삼양자리에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가 이런 말 해야죠. 자포가 있고 자포자기한다 하죠. 스스로를 포기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해본데 스스로서 포기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 대동단결해서 초육육이 육삼이 다 소인으로서 대동단결해서 지금 소인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기에 육삼이라고 어떻게 혼자 주장선을 세울 수 없는 그 자리니까 이렇기 때문에 박지무구리라 했다면 육삼은 박지무구리라 깎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럼 무슨 말이냐 다 포기했다. 다 포기했다. 그 말인즉 여기서 공자님 한 말씀 들어보면 상활 박지무구는 실상하야 했어요. 이를 실 우상 아래하 위에도 아래도 다 읽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위에는 뭡니까? 여기서 지금 육삼에서 울어보면은 육사, 육오가 위가 되겠죠. 아래로 보면은 육이, 초육이 아래가 되겠죠. 우리 밑으로는 초육과 육이를 읽었고, 우로는 육사와 육오를 읽었고, 그러니까 이 육삼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류를 해서 시류, 개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시류입니다. 어떤 단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폐단이니까 누가 맡겠느냐? 우리가 흔히들 하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 하듯이 자연이 일어나는 형상은 어떻게 하면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육삼의 뜻이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잠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육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육삼은 박지무군이라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으로서는 무구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연유로서 되지만은 여기에는 초육이나 육이나 육삼이나 이건 모든 한 시대에 한 채로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초육은 박상이족 또 육이는 박상이변 육삼은 박지무구 이렇게 되는 이 내용이 초육, 육이, 육삼 이것이 하나로서 이 전체가 하나로서 임의를 통하고 있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육삼은 박지무구니라 깎이는데 허물이 없느니라. 응? 어떡하겠어요? 육이도 부족한데 육삼은 더더욱 더하지요. 육음이 삼양자리에서 아무런 그 자질을 갖춘 게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태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공자님도 여기서 하는 말은 상활 박지무구는 실상하야에서라 실상하 이를 실우상 아래하 위아래를 다 있는 것이다. 소인이 이미 말하자면은 모든 것이 소인이 이제 멸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 실상하 우상자는 육사 육오를 잃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아래하자는 육이와 초육을 이 육삼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도달했다 이런 말 되는 것이죠. 이러하기 때문에 이 산지 밖에를 위에 보면 말이죠. 빨리 지내갈 건 지내가야 된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 이런 말 하는데 빨리 할 짓을 이래 됐든 저래 됐든 가부가 날 것을 빨리 놔버려야 된다 이런 말 하듯이 속단이지 속단 결단 될 것은 빨리 속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육삼에서 벌어진 일이 초육에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말이죠. 초육은 박상 이족이니 멸정이라 승투다. 이 상의 다리의 격에 해당되는 것 그럼 기초다 말이에요. 기초를 없애는 이 상태에 왔으니 그래 기초가 무너지면 육기 육삼은 자연적으로 따라지 무너지지 되지 않겠어요? 우리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사상무각이다. 사상무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밑에 기초가 완벽치 못하니 기초가 허물어지는데 그 위에 기둥이 남겠어요? 아니면 위에 더 올라가서 대돌보가 남겠어요? 용마루가 남겠어요? 못 남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초육에서 벌써 박상 이적으로 기초가 무너졌으니 육이에 언저리 무너지기는 시간 문제고
말하자면 언저리는 변이죠. 유기는 밥상에 이변했거든. 그러니까 유기에 언저리 무너지는 그거는 말하자면 시간 문제요. 그럼 6.3에 와가지고는 뭡니까? 6.3은 박쥐 무구리 이미 초육의 기초가 무너져 버려. 위에 뭐 언제는 다 무너져 버려. 그럼 6.3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할 도리가 없잖아요. 이러니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행동으로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중적인 것, 어떤 자연 시류로서 일어나는 어떤 그 폐단, 이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런 말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교재를 다시 정리해서 우리말로 이 말을 여기서 멈추고 다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앞서서 우리가 산하빅제에서 모든 것을 장식을 한다, 꾸민다, 법질서를 만든다, 또 어떤 기관을 형성시킨다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그런 걸 형성시켜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퇴색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변질될 수 있고 그것이 느슨해질 수 있고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